거울을 보지 마. 제발. 새벽 3시 17분. 나는 지금 할머니 집 다락방에 갇혀 있다. 문은 안에서 잠겼다. 아니, 정확히는 문 손잡이가 사라졌다. 다락방 한가운데 깨진 손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똑똑똑. 누군가 다락방 벽을 두드리고 있다. 벽 안쪽에서 쉬. 내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떨고 있다. 핸드폰 배터리는 3%.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가 숨기던 거울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순간 내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쥐었다. 돌아보는 순간 도대체 그 거울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평생 그것을 숨겨야 했을까요? 3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3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향년 89세, 노안이셨다. 나 이지수 27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유독 가까웠다. 할머니 집은 경기도 파주의 오래된 한옥이었다. 60년 넘게 그 집에서 사셨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엄마와 이모 그리고 나 셋이서 할머니 집 유품 정리를 시작했다. 지수야, 내가 쓸만한 거 있으면 가져가렴. 엄마는 할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고 계셨다. 나는 2층 작은 방을 맡았다. 할머니가 생전에 서재라고 부르시던 방이었다. 서재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발견했다. 다락방 입구. 그런데 이상했다. 다락방 문 주변에 노란 부적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들어가지 마라. 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한자와 한글이 섞인 부적들. 어떤 건 색이 바를 정도로 오래됐고 어떤 건 최근에 붙인 듯 선명했다. 이모, 여기 다락방 있었어요? 계단 아래서 이모가 대답했다. 응, 다락방. 아, 거기 말이야. 이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거긴 할머니가 절대 올라가지 말래. 우리도 어릴 때부터 못 올라갔어. 왜요? 뭐가 있는데요? 글쎄, 할머니가 그냥 위험하다고만 하셨어. 그냥 그대로 뒀다가 집 정리할 때 업자 불러서 치우자. 그날 밤 혼자 할머니 집에 남았다. 유품 정리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었고 나는 자원해서 집을 지키기로 했다. 사실 다락방이 궁금했다. 저녁 10시. 나는 서재 천장을 올려다봤다. 손전등을 켜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 부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바스락 바스락. 오래된 종이가 부서지는 소리. 부적 뒤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다락방 문을 열었다. 기. 오래된 경첩 소리. 손전등 불빛이 다락방 안을 비췄다. 생각보다 넓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사방에 하얀 천으로 여러 겹 묶여 있었다. 그 주변에만 소금이 두껍게 뿌려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기가 차가웠다. 숨이 하얗게 나왔다. 9월인데 이상하네. 보자기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필체였다. 쪽지 내용. 지수야, 할머니가 죽고 이걸 발견했구나. 제발 부탁이다. 이걸 열지 마라. 보지 마라. 거울을 만지지 마라. 49일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 뒤에 절에 가져가 태워달라고 해라. 만약 이미 열었다면 미안하다.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2024년 8월 15일 너희 할머니가. 손이 떨렸다. 왜 이런 쪽지를? 할머니는 한 달 전에 이걸 쓰신 거였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마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뭐가 들었길래?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빨간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다. 하얀 천을 벗겨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작은 손거울. 나무 손잡이의 둥근 거울. 크기는 손바닥만 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옛날 거울. 뒷면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조효경. 이게 뭐라고? 거울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딸깍 뒤에서 소리가 났다. 다락방 문이 닫혔다. 뒤돌아봤다. 문이 닫혀 있었다. 바람이 불 리가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거울 표면에 먼지가 가득했다. 손으로 살짝 닦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아니, 내 얼굴이 웃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는데 뭐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울을 내려놨다. 급하게 다락방 문으로 갔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모, 엄마,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였다. 10분 후에야 문이 열렸다. 혼자인 게 무서워서
그날 밤은 친구 집에 갔다. 거울은 그냥 다락방에 뒀다. 그때 그냥 태워버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다음 날 아침 친구 집에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거울도 다락방 그대로 있었다. 기분 탓이었나? 유품 정리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첫 번째 이상 현상. 전화벨. 밤 12시 정각.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구세요? 쉬. 숨소리만 들렸다. 끊었다. 다음 날 밤 12시. 또 전화가 왔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전화벨이 20번 넘게 울렸다. 결국 받았다. 야, 장난 그만 쳐. 지수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여자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같았다. 할머니. 거울을 보지 마라. 할머니세요. 이미 늦었어. 뚝. 전화가 끊겼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두 번째 이상 현상. 꿈. 그날 밤부터 매일 같은 꿈을 꿨다. 다락방에 있는 나. 거울을 들고 있다.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군가 서 있다. 긴 머리의 여자. 한복을 입고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온다. 거울 속에서 손을 뻗는다. 거울 밖으로 내 손을 잡는다. 차갑다. 엄청나게 차갑다. 그리고 여자가 속삭인다. 이제 내 차례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매일 밤 같은 꿈, 같은 여자, 같은 목소리. 세 번째 이상 현상. 물건의 이동. 5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실이 이상했다. 탁자 위에 놓아뒀던 물건들이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지진, 아니 뉴스에 지진 소식은 없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울을 확인하려고 빨간 보자기가 풀려 있었다. 거울이 보자기 밖으로 나와 있었다. 내가 여기 묶어놨는데 분명히 단단히 묶어뒀다. 가까이 다가갔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뒷면만 봤다. 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거울 표면에 뭔가 써 있었다. 먼지로 쓴 글씨. 도와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가 쓴 거지? 나 아니. 내가 쓸 리가 없었다. 그럼 누가? 혼자 사는데. 그날 즉시 친구를 불렀다. 대학 동기 민지. 야, 이거 좀 봐. 민지에게 다락방을 보여줬다. 와, 여기 진짜 으스스하다. 근데 이 거울이 뭔데? 거울을 보여줬다. 민지가 거울을 들었다. 그냥 오래된 거울인데 뭐가 무서워? 민지가 거울을 봤다. 자기 얼굴을 비춰봤다.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거울이 내 얼굴을 이상하게 비추네. 뭔가 일그러져 보여. 나도 봤다. 민지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정상이었다. 나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진짜 나는 내 얼굴이 늙어 보이는데. 뭐지? 민지가 거울을 내려놨다. 기분 나빠. 이거 그냥 버리자.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야, 나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내가 거울에서 계속 봐. 내 얼굴이.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집 거울에서 내 얼굴이 웃고 있어. 내가 안 웃는데. 식은땀이 흘렀다. 나랑 똑같은 증상. 민지야, 진정해. 내일 병원 가자. 근데 지수야, 저 거울 태워. 지금 당장 태워버려. 그게 진짜 이상한 거야. 나 그거 본 후로 계속 뚝.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연락했다. 답이 없었다. 집으로 찾아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열고 들어갔다. 민지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방으로 갔다.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야, 일어나봐. 흔들었다. 눈을 떴다. 근데 이상했다. 민지가 웃고 있었다. 표정 없이 그냥 입만 웃는. 민지야, 지수야.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 속에 누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내 거울 봐봐. 민지 방 화장대 거울을 봤다. 정상이었다. 뭐가 문제인데? 아니, 잘 봐. 거기 뒤에. 거울을 자세히 봤다. 거울에 비친 민지방. 민지방 침대 뒤쪽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사람 모양의 그림자.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야, 우리 나가자. 지금 당장. 민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민지를 엄마께 맡겼다. 민지가 좀 이상해. 병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없애야 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울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거울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에 붙어버린 것처럼. 뭐야? 왜 안 떨어져? 힘껏 던졌다.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다. 발로 밟았다. 깨지지 않았다. 망치로 쳤다. 딱 작은 금이 같다. 거울 표면의 실금. 순간
거울에서 빨간 액체가 흘러나왔다. 거울에서 피가 나왔다. 으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거울을 다시 보자기로 감쌌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묶었다. 이제 진짜로 알아내야 해. 이 거울이 대체 뭔지.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거울은 다락방에 다시 놓아뒀다. 부적을 다시 붙였다. 소금을 뿌렸다. 밤 11시. 씻고 나와 거실에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딸깍 2층에서 소리가 났다. 다락방 문 여는 소리. 설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천장을 봤다. 다락방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히 닫았는데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끌끌끌. 누군가 웃는 소리. 여자 웃음소리.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웃음소리만 계속됐다.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울이 없었다. 빨간 보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울이 어디 갔어? 주변을 둘러봤다. 손전등 불빛이 다락방 구석을 비췄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긴 머리, 하얀 한복. 누구세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다.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없었다. 매끄러운 피부만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가 없어졌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뒤돌아봤다.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끌끌끌 웃고 있었다. 얼굴은 없는데 웃음소리가 났다. 나는 부엌으로 뛰어갔다. 식칼을 집었다. 가까이 오지 마. 여자가 멈췄다.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여자의 손에 거울이 들려 있었다. 거울을 내 쪽으로 향했다. 거울 속에 내가 비쳤다. 아니, 거울 속에 나는 목을 메고 있었다. 천장에 밧줄이 걸려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죽어 있었다. 이게 내 미래. 여자가 다가왔다. 거울을 더 가까이 들었다. 거울이 내 얼굴 앞에 왔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도와줘. 제발. 여자의 목소리.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 울고 있었다. 제발 나를 풀어줘.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나는.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여자가 사라졌다. 불이 다시 켜졌다. 현관문이 열렸다. 바닥에 거울이 떨어져 있었다. 거울 표면에 글씨가 써 있었다. 먼지가 아니라 피로. 1974년 10월 17일 김영희. 다음 날 아침 나는 파주 도서관으로 갔다. 1974년 신문 기사를 찾았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렸다. 경기신문 1974년 10월 19일자. 파주서 20대 여성 변사체 발견. 유서 없어. 자살인지 타살인지 미궁. 파주시 공공동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김영희 씨로 자택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유서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자살과 타살 양쪽을 놓고 수사 중이다. 김 씨의 집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거울이 전부 깨져 있었으며 김 씨가 생전에 거울이 나를 지켜본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이웃 증언이 있어 정신 이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이 떨렸다. 김영희. 거울에 쓰인 그 이름 계속 찾았다. 경기신문 1974년 11월 3일자. 파주 변사 사건 자살로 결론. 경찰은 김영희 씨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다.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 사건은 종결됐다. 더 찾았다. 다른 기사는 없었다. 파주 경찰서로 갔다. 50년 전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1974년 김영의 사건이요? 아, 그거 기록 남아있을까? 다행히 오래된 파일이 남아있었다. 사건 일지 1974년 10월 17일 밤 11시 김영애. 마지막으로 목격됨. 10월 18일 오전 9시 이웃이 신고. 방문이 잠겨 있었음. 10월 18일 오전 10시 경찰 도착. 강제개문.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신 발견. 사망 추정 시각 전날 밤 12시경. 특이사항. 지방거울 12개 전부 깨짐. 피해자 손에 작은 손거울 쥐고 있었음. 손거울은 깨지지 않았음. 손거울 뒷면에 한자 새겨짐. 심장이 뛰었다. 조효경. 할머니 다락방에 있던 그 거울.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 손거울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증거품으로 보관했다가 유족에게 돌려줬을 텐데. 유족이 누구였나요? 잠시만요. 파일을 뒤적였다. 유족 김영의 오빠 김철수. 연락처
000-0000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이든 남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희 씨의 오빠이신가요? 누구십니까? 저는 영희 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긴 침묵. 그 일은 50년 전 일입니다. 왜 지금 그걸? 혹시 그때 송거울을 받으셨나요? 영희 씨가 들고 계시던. 더 긴 침묵.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오십시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집, 파주의 작은 아파트. 문을 열어주신 할아버지는 80대 정도로 보였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셨다. 50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상자를 여셨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영희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이였죠. 사진을 보여주셨다. 1970년대 흑백 사진.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김영희. 영희는 1974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해했죠. 그런데 왜? 그 거울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1974년 9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영희는 골동품 가게에서 그 거울을 샀습니다. 조선시대 거울이라고 했죠. 주인이 요괴를 비춘다고 했대요. 영희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 있나 확인해 볼까? 하면서. 그런데 그날부터 영희가 이상해졌습니다. 거울만 보면 누군가 있다고 했어요. 거울 속에 여자가 있어. 나를 째려보고 있어. 처음엔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영희는 집안의 모든 거울을 깼어요. 거울을 보면 안 돼. 그 여자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 우리는 영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성 환각이라고 했죠. 10월 17일 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거울 속 여자가 나왔어. 내 방에 있어. 도와줘. 저는 급히 영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영희는 이미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다. 천장에 밧줄이 걸려 있었고 영희는 그 밑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공포도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어요. 영의 손에 그 거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할아버지가 떨었다. 영희가 비쳐 있었어요. 웃으면서. 죽은 영희는 표정이 없는데 거울 속 영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영희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거울이, 거울 속 무언가가 영희를 죽인 겁니다. 경찰이 증거품으로 가져갔던 거울, 유족에게 돌려준다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제발 태워주십시오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증거품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결국 거울은 제게 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감히 만지지 못했어요. 절에 가져가 스님께 부탁했습니다. 스님이 거울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이건 사람의 혼을 가두는 거울입니다.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스님이 거울을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물에 넣어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망치로 깨려 해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거울에는 여러 혼이 갇혀 있습니다. 당신 여동생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이 거울은 조선시대 영모 사건 때 사용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궁녀들의 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결국 스님은 거울을 붉은 보자기로 싸고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49일마다 소금을 갈아주고 부적을 새로 붙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거든 이 거울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가 끊깁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제가 보관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영희가 거울 속에서 저를 부르는 꿈. 1984년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거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 거울을 맡겼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 네. 제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내 할머니 이름이었다. 할머니가 김철수 할아버지의 어머니. 당신 할머니가 김순자 씨였습니까? 네. 그럼 당신은? 할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당신 할머니의 작은 아들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은 일찍 돌아가셨고 작은 아들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만 들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작은 할아버지? 네. 그리고 김영희는 당신 고모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 할머니는 영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맡아주셨어요. 내가 지킬게. 내 여동생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어미로서 책임을 져야지. 어머니는 60년간 그 거울을 지키셨습니다. 매달 부적을 갈고 소금을 뿌리고 기도를 하셨죠. 절대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몰랐을 겁니다. 다락방에 그런 게 있는 줄. 어머니는 평생 그 짐을 혼자 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할머니 목소리였다. 철수야, 엄마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거울, 그 거울 말이다. 엄마가 죽으면 지수한테 가게 될 거야. 지수가 제일 할머니를 좋아하거든. 유품 정리하다가 다락방을 열게 될 거야. 철수야, 제발 부탁이다. 엄마가 죽으면 49일 안에 거울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절에 가져가 태워달라고 해. 이번엔 꼭 태워질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60년간 빌었거든. 엄마 목숨과 바꿔서라도 영희를 풀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철수야, 지수를 지켜줘. 지수가 거울을 열기 전에 찾아가, 제발. 녹음이 끝났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연이 끊긴 지 오래라 소식을 늦게 들었죠. 그리고 49일을 계산했을 때 오늘이 딱 49일째였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49일, 그리고 김영희가 죽은 지 정확히 50년.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연락이 온 거였군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거울이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49일이 지나면 거울은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할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그리고 오늘 10월 17일은 김영희가 죽은 날입니다. 거울의 힘이 가장 강한 날이죠.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지수야. 민지가 어쨌는데요? 민지가 다락방에 있대. 내 할머니 집. 엄마가 전화 받았는데 이상하게 웃으면서 지수 언니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도 따라왔다.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차에 계십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집안이 이상했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런데 2층에서만 빛이 새어나왔다.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다.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해요. 민지가 거기 있어요. 위험합니다. 오늘은 거울의 힘이 가장 강한 날. 그래도 가야 해요. 다락방 문을 열었다. 민지가 거울을 들고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표정 없이 입만 웃는. 민지야, 지수 언니 왔구나. 민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거울 속은 외롭지 않아. 여기엔 우리가 많거든. 언니도 들어올래? 민지가 거울을 내 쪽으로 향했다. 거울 속이 보였다. 수십 명의 여자들이 서 있었다.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모두 얼굴이 없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김영희였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하지만 표정이 없었다. 도와줘. 영희가 거울 속에서 손을 뻗었다. 스님이 뛰어들어왔다. 나무 아미타불. 염주를 꺼내 거울에 던졌다.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지가 쓰러졌다. 이 거울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님이 외쳤다. 영모로 몰려 죽은 궁녀들의 혼을 가두기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한이 거울에 담겨 거울을 보는 이들의 혼까지 빼앗는 겁니다. 거울이 바닥에서 떨렸다. 금이 더 커졌다. 빨간 액체가 흘러나왔다. 피. 거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억울해. 우리도 살고 싶었어. 왜 우리만 죽어야 했어? 할머니. 내가 외쳤다. 할머니가 60년간 기도했잖아요. 할머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들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거울이 멈췄다. 할머니는 당신들이 억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60년간 지킨 거예요. 이제 그만 쉬세요. 할머니가 길을 열어놨어요. 스님이 연부를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영희야, 미안하다.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편히 쉬렴. 거울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따뜻한 빛. 거울 속 여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돌아왔다. 모두 웃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거울 속에서 나를 봤다. 고마워.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파지직. 거울이 깨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빨간 액체는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다락방을 채웠다. 민지가 눈을 떴다. 나 여기가 어디야? 민지야. 민지를 안았다. 언니, 나 무슨 일 있었어?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3주 후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꽃을 놓고 절을 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작은 할아버지도 함께였다. 지수야, 할머니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다. 편지를 건네주셨다. 지수에게. 지수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거울을 이겨냈다는 뜻이겠지.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믿었단다. 우리 지수는 강한 아이라고. 거울 속 여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억울했던 거지. 할머니도 그랬어. 60년간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살려줘. 억울해.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는 매일 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그 기도가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지. 지수야,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많단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때로 저주가 되기도 해. 하지만 누군가 그 억울함을 알아주고 기억해준다면 저주도 풀릴 수 있어. 지수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할머니가. 눈물이 났다. 할머니. 민지는 완전히 회복했다. 거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그게 다행이었다. 할머니 집은 정리를 끝냈다. 다락방도 깨끗이 치웠다. 거울 조각들은 절에서 화장했다. 이번엔 완전히 재가 됐다. 평화가 찾아왔다. 밤에 이상한 전화도 오지 않았다. 꿈도 꾸지 않았다. 민지도 나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젯밤 꿈을 꿨다.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웃고 계셨다. 지수야, 잘했어. 그리고 할머니 뒤에 김영희가 서 있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여자들, 모두 평화로운 얼굴. 고마워, 지수야. 영희가 말했다. 이제 우린 갈 수 있어. 빛 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평화로운 아침, 모든 게 끝났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다. 어젯밤 문득 궁금해서 할머니 집 부동산에 전화했다. 네, 그 집 팔렸어요. 어제 계약했습니다. 누가 샀는데요? 젊은 부부시던데요. 신혼집으로 쓰신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다락방 이야기했어요? 다락방요? 아, 거기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아이방으로 쓸 거래요. 아이요? 네. 부인이 임신 중이시래요. 태교 좋은 집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괜찮겠지. 거울은 사라졌으니까,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집 앞을 지나갔다. 이사하는 날이었다. 짐을 나르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여보, 이거 뭐야? 다락방에 있었는데. 상자를 열었다. 내 심장이 멎었다. 상자 안에는 빨간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치웠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다. 뛰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20번, 30번. 손이 떨리며 받았다. 여보세요. 쉬익 숨소리. 그리고 지수야, 거울이 돌아왔어. 이번엔 내 차례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쳤다. 끌끌끌. 2024년 11월 3일 파주시 공공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됐다. 실종자는 이지수 씨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할머니 집 근처였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수사 중이나 이상하게도 집안의 모든 거울이 깨져 있어서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실종 현장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가 발견됐다. 거울은 깨지지 않았으며 거울 속에는 이지수로 보이는 여성이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고 한다. 거울은 현재 증거품으로 보관 중이며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끝.